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이죠? 이제 며칠 남았죠? 27일 남았나요? D-27일. 정말 일요일입니다. 날씨는 비가 왔다가 그치고 서울에 날씨가 좀 그런데 오늘부터 제가 다니던 스터디 카페가 문을 닫고 공부할 데가 없는데 노트북 하나, 쇼터디에서 노트북 하나 와이파이 되는데 그냥 잠깐 조금 앉아 있습니다. 네. 참 그렇네요. 참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무엇보다 시험이 정말 9월에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힘내야겠죠. 쇼터디 같은 경우는 뭐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다 되니까 와이파이랑 노트북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계속 훈련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D-27일 행정사 실무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1입니다. 1세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8에서 10문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비송사건 재판 취소 변경이고요. 그래서 목차부터 잡으면요. 비송사건에 대한 의의 적고요. 다 이렇게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법에 의한 취소 변경에 대한 이론적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법원은 그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변경 자유의 원칙이 있죠. 원칙이죠. 그래서 취소 변경에서는 취소를 요하지 아니하고 취소 변경은 법원의 직권으로 합니다. 근데 취소 변경 자유의 제한이 있는 거는 가령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그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는 제한이 있고요. 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 변경. 1번 의의죠.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 변경이란 것은 비송 재판이 원래는 적법 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후에 사정 변경이 있어서 원래의 재판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게 되는 경우 이를 취소 변경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적용 대상은 계속적 법률관계, 계속적 법률관계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목차 4. 원재판의 경정, 그죠?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원심 재판이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재판은 경정합니다. 경정. 그러니까 항고 이유가 있다면 원재판을 경정하면 되죠. 네, 이 정도 취소 변경 쓰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송사건 의의는 재판 취소 변경이란 것은 비송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객관적 그 사정이 변경되어 합당했던 재판이 부당하게 되는 경우 법원이 그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원칙은요,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취소 변경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신청을 요하지도 않아요. 신청을 요하지도 않고요. 법원이 직권을 합니다. 법원의 직권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법원은요, 원재판을 한 1심 법원의 하나죠. 항고 법원은 취소 변경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재판을 한 1심 법원이 합니다.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항고 법원은 권한이 없다는 거고요. 제한은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거든 취소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 변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즉시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재판, 취소 변경할 수 없고요. 사전 변경은 사전 변경에 의한 취소 변경은 비송 사건의 재판은 원래 비송사건 재판이 원래는 적법 타당했는데 후에 사정이 변경이 돼서 원래 재판이 유지하는 것은 재판 유지가 부당하다. 그 일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적용 대상은 법원이 일정한 법률 관계를 형성하였고 사전 변경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성질상 계속적 법률 관계의 하나에 적용됩니다. 그 원재판은 당연히 경정이 되겠죠. 그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원재판은 경정합니다. 비송사건 재판 취소 변경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투지가 아니죠. 토지 수용 재결. 이런 말도 안 되는 토지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약수라시고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이란 것은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 또는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가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 그래서 첫째 이의 신청, 둘째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그 다음에 셋째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에 대해서 약수를 하면 되고요.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에 이의 신청하면 돼요. 신청을 하고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이의 신청은 재결로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요. 재결,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고요.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좀 늘어났어요. 그럼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해야겠죠. 30일 이내.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에 사업자 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은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은 당연히 재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이 된 때에는 그 민사소송법상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재결서 정보는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정도 조용히 할 효력 같습니다. 토지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약소라면은 의의는 그 다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그럼 이의신청 그 다음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하고 재결로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네.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재결의 전부나 또 일부를 취소하고 또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고요. 보상금이 많이 늘어난 경우는 사업시행자는 그죠?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보상금 그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효력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3번 사례형이고 비례원칙에 대한 문제 같네요. 이거는 이제 이런 사건은 노홍철 사건이다. 노홍철 사건을 사례화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던 외판업을 하던 갑은 호프집 앞 도로에 자신의 차를 주차시켜 놓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가 다른 손님이 차를 빼기 위해서 갑의 음주 상태에서 도로상에서 10m 운전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다른 손님이 차를 빼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 차를 빼주려면 내 차를 살짝 빼줘야 돼. 그래서 도로상에서 약 10m 운전하다가 때마침 순찰 중인 교통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의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청을 받았던 거죠. 와우. 갑은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신 입장이 너무 가혹하다. 이런 말 꼭 써줘야겠죠. 생계가 가혹하다. 갑의 주장성, 타당성 검토하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점. 가족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슨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겠죠. 그래서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 일단 개념을 적어야겠죠. 개념. 비례의 원칙이란 것은 행정, 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어떤 권리와 공익과의 이익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래서 내용은요. 첫째, 적합성. 그 다음에 필요성. 그 다음에 상당성. 이 세 가지 원칙이 있고요. 적합성 원칙이란 것은 그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적정한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한가. 그 수단의 적절성이죠. 적합성, 수단의 적절성, 뭐 등등. 사안에서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위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인 이게 수단이 뭐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수단이 되는 건데 목적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 즉 공익에 대한 공익이죠.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 적합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필요성 원칙이란 것은 필요 한도 이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조치가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고요. 즉 상대방에게 가장 적은 침해를 주는 수단을 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사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중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가장 침해가 적은 수단이다라고 보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그죠? 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제재적 처분의 수단들은 그 법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 침해, 이게 최소 침해죠? 최소 침해성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운전면허 취소가 됐다는 것은 알코올 성에 따라서 0.06% 이상 됐기 때문에 아무튼 면허 취소도 있고 면허 정지도 있고 수단을 차등을 하고 있잖아요. 위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수단 자체가 그 음주운전으로 따르는 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 한도 이상으로 행해졌다라고 보기에는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아요. 그럼 상당성 원칙을 검토해 봐야겠죠? 상당성 원칙이란 것은 최소로 침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그죠? 상당해야 된다. 행정 목적에 의하여 추구되는 이익이 뭐다? 상대방이 입는 손해보다 커야 된다. 상대방의 손해보다 더 커야 된다는 원칙이 상당성의 원칙입니다. 자, 사안에서요. 이제 분석을 해봐야겠죠. 갑은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한 다른 차량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 상대방 뭐죠?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빼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10m 도로상에서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갑은 어떤 뭘까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자신 차량 이용해서 외판업을 하기 때문에 운전 면허가 취소가 되게 되면 가족 생계 위험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갑이 운전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그 공익에 비해서 그죠? 갑이 입는 불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성 원칙에 반합니다. 이 정도면. 행정사 되시면 음주운전 구제할 때 이렇게 쓰는 거겠죠? 기본 포맷일 이게 기본 포맷이에요. 비례 원칙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다 분석하면서 그 비례성 원칙을 검토해야겠죠. 결론은요, 사안의 해결. 음주운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단계별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일단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하지 위반 아닙니다. 위반되진 않고요. 또 사례에서 갑은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서 그 갑이 있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게 갑에게 지나치기 때문에 가혹하고 과학화의 상당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성 필요성 원칙을 반하지만 상당성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상당성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갑의 주장은 타당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사례요. 다음 문제. 행정사 자격과 업무 신고증에 대해서 약속하시오. 행정사 자격? 당연히 행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죠. 결격 사유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결격 사유. 첫째, 7가지죠. 쭉 이건 조문이니까.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 2년. 실형일 경우는 3년. 그죠? 집행유예의 경우는 2년. 금고 이상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거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공무원으로서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에 3년. 그다음에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이건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다음에 신고 확인증의 발급. 신고 확인증은 발급해야죠. 시장 등은 업무 신고를 받은 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확인증을 행정사에 발급해야죠.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 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 가능하죠. 그리고 신고 확인증 대여를 금지합니다. 절대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 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자격이 취소돼요. 예. 가령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행정사가 신고 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 그냥 취소해버립니다. 뭐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벌칙. 신고 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이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고요. 양별 규정이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행정사의 그 사무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 전에 벌하는 것 외에 그 행정사에게도 벌금형 과하게 됩니다. 물론 주의 의무를 다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고요. 양벌 규정도 적용이 된다. 결격 사유 7가지 외워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비송사건 절차에서 항고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비송사건 절차에서 항고의 의의. 그죠? 항고의 의의는 뭐죠? 항고는 그 상급 법원에 대하여 하급 법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하고요. 두 번째, 항고의 종류죠. 보통 항고가 있고 즉시 항고가 있어요. 또 제항고, 또 특별 항고. 항고의 종류는 좀 알아야겠죠? 자, 항고는 상급법원에 대해서 하급법원의 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하는 거고, 보통 항고라는 것은 그 제기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항고로서 항고에 이익이 있는 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보통 항고가 원칙입니다. 그럼 즉시 항고라는 것은 그 제기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항고죠. 그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즉시항고는 법률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제항고라는 것은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 그죠? 항고법원의 또 결정에 대한 항고. 또 제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그죠?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항고란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이때에만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항고라는 것은요, 요거는 좀 개념을 좀 외워놔야겠어요. 이거는 뭐 좀 외워야 되는 게,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그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 헌법 위반이 있거나, 그죠?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 대법원에 제기. 그래서 특별한 것은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시 특별한 거라는 것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그죠?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겁니다.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를 얘기해요. 다시 특별한 거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를 특별항고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거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음, 비송사건 당사자. 당사자의 개념이 있죠. 당사자 능력, 그다음에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그죠? 그다음에 선정 당사자.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개념. 당사자란 것은 당의 비송사건을 신청하거나 종국 재판에 의해 직접 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를 당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당의 비송사건을 신청하거나 종국 재판에 의해 직접 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가 당사자의 개념이고요. 능력. 당사자 능력이라는 것은 민법상 권리 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법보다 그 권리 능력 없는 재단과 사단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 권리 능력에 대응한다. 그리고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의 비송행위 효력. 그러면 당연히 무효죠.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자, 목차가 이렇게 네 가지가 됐죠? 수인의 이해관계인이 각각 독립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수인이 신청인이 공동하여서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반드시 공동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개의 신청 사건을 병행해서 심리와 재판해야 하는 경우 등등. 자, 수인의 이해관계인이 각각 독립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경우죠.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요. 수인의 이해관계인이 각각 독립해서 신청해야죠. 그러면 다 각각 독립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거. 각각 독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권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의 전후가 있더라도 신청의 전부에 대해서 공동소송의 경우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요. 후행 신청 사건의 절차를 중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각 신청은 독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어느 하나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예, 독립해요. 그래서 각 신청권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의 전후에 있더라도 신청의 전부에 대해서 공동소송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후행 신청 사건 절차를 중지할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각 신청은 독립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어도 다른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하여서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죠. 공동하는 경우. 이때는 법률상 반드시 수인의 공동신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데, 수인의 신청인이 공동하여서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신청 요건은요, 비송사건 재판 시까지만 충족해야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1인의 취하에 의하여 신청 요건인 인원수가 부족하게 되면요, 부적법하게 됩니다. 약간 3번이랑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신청을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요, 법률상 반드시 수인의 공동신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데, 그죠? 아닌데 수인의 신청인이 공동하여서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또 있는 거고, 약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신청을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법률이 요구하는 신청인의 일부가 결여된 경우 보종이 없는 한 부적법 각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개의 신청 사건을 병행해서 심리와 재판을 하는 경우. 이거는 법률의 규정상 공동 신청 사건은 아닌데요. 수개의 신청이 있으면 유사 필요적 공동 소송 사건처럼 심리와 재판을 병행하는 것이 요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3번처럼 고유 필요적 공동 소송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은 자유롭게 취하 가능합니다. 다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선정 당사자인데요. 선정 당사자라는 것은 그 개념이 공동의 이해 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 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 그 가운데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하는데, 비송사건에서는 선정 당사자 제도가 준용되는지 여부인데 준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입장 기억 하나 해야겠죠? 토지, 판례. 판례 한번 그대로 따올게요. 핵심 판례니까요. 요거 하나 써주면 돼요. 짠짠, 요 느낌. 토지구획 정리조합의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선정한 선정 당사자가 조합원의 임시총회에 소집 허가 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들이 선정 당사자를 선정한 행위는 효력이 없다. 위 신청은 선정 당사자가 그냥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의 정수에 미달하여 부적법 판시하다. 그래서 어쨌든 선정 당사자에 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만 외우면 돼요. 선정 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개념,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선정 당사자 이 정도 적어주면 되고요. 비송사건 절차법상 재판의 방식과 고지에 대해서 역설하시오. 일단 서설이죠. 비송사건이란 사건의 의, 사건관계의 또 잊을만 하면 써봐야 돼.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해서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하고, 재판의 방식과 그 다음에 재판의 고지 적성이면 되잖아요, 그죠? 재판의 방식은요, 일단 고지함으로써 한다. 그래서 고지의 방법, 고지를 해야 됩니다. 재판을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고지 방식, 자유의 원칙을 취하죠. 비송사건 절차법에는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지 방식, 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요. 고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 등인 경우로 통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공지송달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지의 상대방, 당연히 재판을 받을 자죠. 재판을 받은 자에게 합니다. 재판을 받은 자. 여기서 재판에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이거 재판에 고지를 쓰고 있네. 재판에 고지를 썼고요. 어쨌든 고지의 상대방은요, 재판을 받은 자에게 합니다. 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에 의해서 자기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하고, 반드시 신청인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의 방식을 빼먹었네요. 제가 빼먹었습니다. 지금 살짝 배가 고파서. 점심 뭐 먹지?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답안 작성할 때 점심 뭐 먹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겠죠? 네. 짜장면 좋을 것 같은데 열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재판의 방식은 결정으로서 하죠. 짜장면 좋네. 짬뽕이랑 짬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의 방식 두 번째, 그죠? 근데 결정으로서 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취지를 변경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재판에는 반드시 이유의 기재를 요하는 건 아니다.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 날인하고요. 다만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원본을 가름할 수 있고요. 서명 날인은
기명, 날인으로 가름 가능할 수 있고요. 중간에 원본에 이제 판사가 서면을 하지만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가름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재판의 고지는 고지 방식 자유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요. 물론 고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속이 불명일 때, 통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없을 때, 통상의 방법으로 고지가 불가능할 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합니다. 상대방은 재판받을 자에게 하고요. 신청인가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행정사 사무소 맨날 나오는 건데 기출 문제예요. 기출이기 때문에 맨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번 이번엔 짚어 넘어갈까요? 행정사라는 것은 행정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죠. 사무소 설치는 하나만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 수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은요. 행정사가 사무소로 이전할 때는 10일 이내 이전 후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요.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여야 한다. 또 이전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종전의 시장 등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야 하죠. 이 경우 종전의 시장 등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보내야 하고요. 이전 신고 발생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이전 후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 이게 중요해요. 사무소 명칭은요. 종류별로 사무소 명칭 중에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라는 글자 사용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행정사 합동사무소. 행정사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고요. 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사무소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죠. 뭐가 있죠? 비슷한 명칭. 행정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죠. 그럼 행정, 합동 사무소, 이것도 약간 이상할 거야. 그래서 행정사 합동사무소와 약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요. 또 행정사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당연히 행정사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장부검사, 행정사법 31조 감독상 명령에 따른 장부검사와 제30조 자격의 취소에 따른 자격 취소에 관해 설명하시오. 요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검사, 일단 서설 바로 생각이 안 나. 그럼 행정사는 이렇게 써요. 행정사는 행정 업무에 그럼 막 생각하는 거야. 다음 목적 뭐 써야 되지? 운영과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인데 장부검사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써야겠죠? 장부검사 뭐야? 장부검사 이러면서 이제 순간 이제 펜이 멈추기 시작할 겁니다. 장부검사 약간 낯설어.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당연히 장부검사를 누가 할까? 주체부터 생각을 해. 그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또 누가 할까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이렇게 시장 등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행정사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행정사에 대하여 터는 거잖아. 장부검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냥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수 있으며, 그죠? 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게 무슨 거죠? 그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뒤지게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뒤지게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고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장부 검사.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야, 내용. 자격 취소는 행정사가 자격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취소해야 하죠. 그러니까 행정 안전부 장관이 이게 자격 취소 사유 해당하면 행정사 자격을 취소해야 되죠.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는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유에 대해서 취소 사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검토해 봐야겠죠. 자격 취소 사유는요. 일단 첫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했어. 대표적인 게 위조죠. 위조로 행정사 자격증을 위조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했어? 그럼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한 그 신고 확인증, 그죠? 신고 확인증을 양도한 경우,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세 번째,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 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말 겁나 안 들으면 이제 취소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격 취소해버려. 정지됐는데 업무 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행해? 경기도지사가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면 이건 박살 나는 겁니다. 그냥 취소 그냥 돼요. 알짤 없죠. 요새 공권력 셉니다. 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면 안 될 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행정사 하면 더더욱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위반해서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 정도 되면 자격 취소됩니다. 그죠? 다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신고 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행정사가 그 업무 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취소 사유고요. 행정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소 사유에 그 자격에 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청문 절차 거칩니다. 이 정도 보고요. 한 문제만 보고 10문제 채웁니다. 이제 자, 갑은 A행정청이 시행한 국가공무원이 1차 객관식 시험 응시했고 불합격. 1차 객관식 시험, 2차 주관식 시험, 3차 면접시험 구성되고 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최종 합격자가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 그렇죠. 또한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차 주관식 시험에 2차 주관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차 객관식 시험 각각 합격해야 한다. 그쵸. 갑은 위촉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관할행정심판위원회가 2차 주관식 시험의 시행 전까지 재결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법적 수단을 강구하자고 한다. 갑이 재결 전이라도 2차 주관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그러니까 1차 객관식 시험이 뭔가 지금 뭐 OMR 마킹이 잘못된 거네, 그죠? 그런 말을 좀 써주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이거 가지고는 조금 문제는 있는데요. 어쨌든 갑이 재결 전이라도 2차 주관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딱 떠오르는 건 임시처분이네. 임시처분. 집행정지, 임시처분. 그래서 자, 문제의 소재부터 보겠습니다. 문제의 소재. 문제의 소재는 뭐죠? 임시적 권리 구제수단. 임시적 권리 수단을 해야겠죠? 임시적 권리 구제수단. 이때는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이 있습니다. 근데 집행정지 시험 전까지 2차 시험 시행 전까지 재결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법적 구제 수단을 하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안 되죠. 집행정지는 목적 달성 없었기 때문에 임시처분으로 구제 수단은 임시처분으로 임시처분밖에 없습니다. 임시처분. 그래서 임시처분은 임시적 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구제 수단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의의죠. 의의. 임시처분.
그다음에 요건, 그다음에 절차, 그다음에 취소, 그다음에 집행정지 와의 관계. 그래서 임시처분이란 건요, 그 의의를 봤을 때, 그다음에 사안의 해결,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가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구제수단, 행정심판위원회가 말하는 가구제수단을 말합니다. 다시, 임시처분이라는 것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가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정하여야 할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바라는 가구제수단을 말하고요. 그래서 요건, 일단 첫째 뭐죠? 심판 청구가 계속 진행 중이 되고,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해야 되죠. 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여야 되고, 세 번째가 당사자가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절차는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임시처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 신청으로 임시처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시처분 신청은요, 임시처분 신청은 심판 청구 동시에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 결정에 가름하는 임시처분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기다릴 경우에 어떻게 보면 당사자죠.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럼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가름하는 임시처분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받아야 됩니다. 막 자기 꼴린 대로 하면 안 돼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죠? 위원장은 임시처분에 관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인을 받지 못했어.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돼? 위원장은 임시처분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임시처분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는요, 집행정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정지가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 결론이죠. 결론. 지금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러니까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임시처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도 잠정적으로 직권으로 임시처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사례에서 그죠? 갑은 사례에서 갑은 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위원회에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갑의 임시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다면 갑은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면요, 갑은 주관식 2차자 응시 가능합니다. 꿀팁이다, 꿀팁. 네? 일단 임시처분 지휘받는 거야. 가구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 심판 청구와 동시에 그리고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 의결을 있기 전까지 위원회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요. 위원회가 갑의 임시처분을 인용했어. 우와, 갑은 2차 주관식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신박하죠? 이건 꿀팁이에요, 꿀팁.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는 좀 그런데 제가 공유 노트에다가 이 집행정지, 그 다음에 임시처분에 대한 비교랑 조금 약간의 그 컨셉을 좀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공유 노트 참고하시고요. 일단 27일 남았습니다. 27일 남고 이제 아침 이제 오후에 접어들었어요. 12시 넘었는데 점심을 먹고 잠깐 좀 쉬었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쉬었다가 또 2세트 남은 2세트 마무리하고요. 과목별로 남은 2세트 다 마무리해가지고 27일 남았는데 정말 시험 전까지 끝까지 쇼토디에서 쓰기 연습을 하시면은 분명 좋은 결과, 뭐죠?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이상 쇼토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